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오늘 장마감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0.07% 하락, 코스닥 지수는 1.06%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거래소는 계속 잘 버티고 있구나. 거래소는 사실은 별로 안 빠졌어요. 별로 안 빠지고 한 4, 5일 빠진 거 다 합해봐야 2% 남짓? 2% 안 빠진 것 같은데 2% 빠졌을려나? 그 정도 빠진 것 같고요. 2%도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 수, 목, 금, 월요일까지 4일 동안 5% 빠졌단 말이죠. 4일 동안 한 5% 빠졌는데 5% 빠진 애가 조금 더 반등이 빨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코스닥의 시장의 상대적 강도가 강한 걸 코스닥 시장이 더 강했다 이런 분석보단 그냥 많이 빠진 애가 반등이 더 빨랐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 의미가 있는 건 거래소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전저점 붕괴 가능성은 없어요. 추석 전에.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폭이 너무 깊어갖고 위태위태했거든요. 월요일 분위기로 봐서는 하루 이틀만 더 빠지면 투매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양선, 오늘 양선의 상승 마감까지 나오면서 이제 목금 이틀 남았는데 과연 이틀 동안 640대에 위치한 전저점을 깰 것이냐는 확률적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전저점 붕괴 가능성 없고 또 입전쟁 입터는 사람들도 약간 좀 조용해지고 이제 추석 지나고서 그러니까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은 확실히 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대보다도 우리의 기대 심리 또는 우리의 학습 효과로 지수가 움직이는데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학습 효과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추석 앞두고 사람들 파는 거 아니야? 그럼 주가 목요일 금요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지난주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요? 그럼 그 다음 기대 심리 지금 뭐가 있죠? 대다수의 분석가들 또는 일반적인 기대 심리들은 추석 때 아무 일 없고 추석 지나면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추석 전에 진짜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급락을 빨리 했잖아요. 추석 전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4, 5일 정도 지금 굉장히 급락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양선으로 상승을 뽑아줬다는 점에서 추석 이후에 급등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빨리 이렇게 온 게 아닌가. 내일 보면 알겠죠. 내일도 안 빠지고 양선으로 뽑아주면 그 기대감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죠. 추석 전에 급락하는 거 아니야가 급락이 굉장히 빨리 나왔고 추석 이후에 급등하는 거 아니야가 급등이 벌써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약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시황 부분 좀 보면 유한타 증권, 한국 증시 왜 다를까? 어디랑 다르다는 얘기죠? 글로벌 증시랑 다르다는 얘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엄청 달랐어요. 엄청. 그래서 다른 나라 신고가 칠 때 찌질찌질하게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근데 이제 요즘에 다른 건 왜 다를까요? 문재인 새 정부 출범하고서는 그 기대감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고요. 그리고 최근 한두 달 정도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못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새 정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경제로만 보면은 글로벌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경제 외적 이벤트에 좀 우리나라 지수가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4일 빠진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는 사실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 다른 이유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증권 시장의 관심은 실적으로. 그래서 추석 지나면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니까 그잖아요. 7, 8, 9월이 3분기잖아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이제 10월 중순 말 되면 또
실적 시즌이 도래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한금융투자 미리 본 3분기 실적 기대와 경계, 3분기 양호한 실적 기록할 섹터는 에너지, 소재, IT. 그런 거는 아셔야 돼요. 그냥 실적이 좋은 거랑 어닝 서프라이즈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벌써 떠벌리고 있잖아요.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섹터? 그러면 그 양호한 실적 기록할 섹터이기 때문에 IT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화학주도 많이 올랐고. 그럼 그거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거기서 한 단계 더 주가 레벨업이 되는 거고, 딱 그 정도만 나왔다? 그러면은 더 주가 상승할 요인은 없는 거죠. 다시 또 4분기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양호한 실적 갖고는 사실 주가를 오랫동안 지켜본 저로서는 동의할 수는 없고, 3분기의 막연한 양호한 실적보다는 예상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지가 사실은 주가의 직격탄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증권사 관심 종목, 추천 종목 스페라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MCMC 오늘 7.22% 상승했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사업 시너지 효과로 영업이익이 4배 상승해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상승했습니다. 최근 효린의 민박도 SM CNC에서 제작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삼천리 자전거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장중 12% 상승 후 2.93%의 상승 마감했는데요. 참 좋은 레저는 참 좋은 여행에서 자전거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돼 설립된 회사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참 좋은 여행의 최대 주주입니다. SPC 삼립 최근 주가 하락폭이 과도했다는 증권가 분석에 저점에서 이틀째 3.61%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NC소프트는 금일 게임 관련주의 주가의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추석 긴 황금 연휴 기간 게임 매출 증가 기대감에 NC소프트는 2.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게임주 열을 놀아서, 근데 뭐 그런 분석 많죠. 그래서 방학 앞두고도 또 뭐 게임주 오를 때 있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앞두고도. 아까 효린의 민박 말씀하셨는데 효린의 민박 끝난 거 맞죠? 그래서 저도 가끔 봤는데, 사실 저는 거기 뭐 연예인이나 뭐 그 프로그램 자체보다 제주도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완전 어렸을 때는 아니고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된 사람이라서 제주도를 갔다 온 게 아니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대부분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경비도 별로 없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제주도를 되게 많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곳곳을 다니면서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제 꿈이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트레이딩 룸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꿈인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주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업종별 동향 한번 볼까요? 오늘 업종별 동향은 매매 동향부터 봐야 되죠. 정신이 없네요. 매매 동향. 오늘 매매 동향 보면은 외국인이 어제도 거래소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도 거래소 2,800억 순매도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확실히 최근 한두 달, 두 달 이상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매매 동향에서 거래소는 매도를 하고 코스닥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코스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 추석을 앞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짬뽕이 버무려지면서 코스닥에 투매가 꽤 나오면서 지수가 완전 망가졌는데, 여전히 매매 동향상으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 매매 상위 종목 셀트리온, 기아차, 휴젤, 현대차, 원익, IPS. 셀트리온, 휴젤, 원익, IPS 뭐 이런 거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고요.
또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업종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매매 상위 종목 보면 SK 현대모비스, SK텔레콤, LG이노텍, 카카오. 쌍끌이 순매수 종목 SK 현대차, 카카오, 휴젤, 원익, IPS. 어제 쌍끌이 순매수 1위가 현대차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거 되게 특이한 거다 막 말씀드렸는데 오늘 쌍끌이 매수 2위입니다. 현대차. 볼 필요가 있어요. 쌍끌이 매수가 현대차 완성차 업종으로 계속 들어오는 게 어떻게 연관을 시키면 되냐면 결국은 종목들의 이 키높이 맞추기는 상승장에서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주가라는 게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할 때 하나만 갖고 절대적 가치 분석을 하는 그런 리포트나 그런 분석가들보다는 상대적인 상대 지표, 시장 지표로서 분석하는 분석가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동일 업종에 펄을 갖고서 얘는 고평가됐네, 저평가됐네 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2차 전지, 수소차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좀 레벨이 안 맞는 거죠. 같은 업종 내에서. 걔네가 성장성은 있다 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반영이 아직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일반 그 수소차와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자동차 부품 업종들 또는 심지어는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애들이 상대적 저평가로 보이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치니까 다른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따라가듯이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들 또는 걔네랑 상관없는 자동차 부품주들 또는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는 것도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대차, 오늘 현대차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는 것에 약간 업종별 순환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과연 업종별 순환매가 자동차 업종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연속 순매수 중에서 동원 개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32일 연속 순매수고 약세장인데 뭐 매일 꾸준히 올라요. 그래서 오늘도 또 2.63% 올랐습니다.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에요. 원익 IPS 오늘 4.3% 올랐네요. 외국인들 15일 연속 순매수. 오늘 기간 순매수 중에서 크게 오른 종목이 하나 나왔네요. 기간 순매수 종목 22일 연속 순매수 종목 중에 한국콜마 홀딩스 22일 연속 순매수 나오고 오늘 9% 상승 나왔습니다. 업종별 동향 보면 오늘 코스피에서 의약품 업종 1.18% 상승하면서 코스피 업종에서 상승을 1위를 기록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잘 언급이 안 되는 업종인데 종이목재 업종 오늘 영풍재지 그리고 영풍재지는 계속 그동안 움직임이 나왔고 영풍재지 말고 간혹 대림재지 또 오늘 삼부판지 아세아재지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면서 종이목재가 업종 2위 상승업종 2위 코스피 업종 2위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제약업종의 상승은 나왔습니다. 고려제약 이런 종목 포함된 제약업종 2.23% 상승. 코스피 하락업종 1위는 증권업종, 하락업종 2위는 철강금속업종. 코스닥 하락업종 1위는 방송서비스업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200 종목 보면 코스피 200 종목에 금호타이어, 일진머터리얼즈, 한전 KPS, 동원 F&B, CJ 대한통운, SPC 삼립, 동부하이텍, 롯데푸드 요 순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고요. 눈에 띄는 거는 음식료주가 눈에 띄네요. 그죠? SPC 삼립, 동원 F&B, 롯데푸드,
이런 종목들이 다 음식료주죠. 음식료주는 제가 오리온하고 연계져서 또는 제약바이오나 게임주 이런 애들이 2014, 2015에 움직임 나오고 2, 3년 조정받은 애들이 요즘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음식료주도 2, 3년 조정받은 거, 그리고 요즘 오리온이 좀 차트가 좋아지는 거, 또 하나는 중장기 투자 쪽으로는 음식료주를 또 당할 업종이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좀 위태위태한 장에서는 음식료주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 업종에는 롯데제과, 롯데칠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음식료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에 따라서 과연 손익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서 롯데제과, 롯데칠성은 지주사 전환에 따라서 약간 좀 그런 악재로서의 역할로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롯데제과 5% 하락, 롯데칠성 4% 하락. 또 다른 하락 종목들은 락앤락, 유한양행, 한진중공업, 코웨이, 효성, 현대중공업 순인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률도 높았지만 하락률에도 꽤 포함되어 있고, 어제 상승률이 좋았던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같은 중공업주들 오늘 하락 반전했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그룹 중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보면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제약바이오주랑 게임주가 오늘 좋았어요. 제약바이오주에서 뭐 HLB, 홈캐스트, 크리스탈, 셀트리온 18조짜리 회사인데 오늘 4.7% 상승 마감했습니다. 게임주는 W게임즈, 게임빌 뭐 이런 종목들 5% 이상 상승 마감했네요. 하락 종목에서는 나노스, 이거 아직도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그동안 좀 추세 살려놓고 뭐 트와이스가 어쩌다 막 재료들 나왔는데 오늘 5% 하락. 녹십자셀, 인트론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주들도 역시 많이 끼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높은 애들 봤고요. 거래대금 높은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뭐 얘네들은 사실 다 있을만한 애들이에요. 왜냐면 셀트리온도 지금 18조거든요. 18조, 20조 가까이 줬으면 뭐 거래소로 넘어와도 시가총액 뭐 탑5, 탑7 안에 들만한 가격대니까 뭐 3위에 충분히 올라가도 되죠. 신라젠은 이제 3조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마이너스 1% 하락하면서 신라젠 거래대금 4위. 에이티넘 인부스트 어제 그 카카오에서 우리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쪽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오늘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19% 오르면서 거래대금 5위 기록했고요. 넥슨GT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이다가 윗꼬리 달면서 밀리면서 거래가 많이 터졌네요. 넥슨GT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몇천억짜리인데 그죠? 몇천억짜리인데 한 6, 7천억 4, 5천억 되나? 근데 거래대금 6위. 롯데쇼핑 거래대금 7위. 우리기술투자 어제 급락했던 우리기술투자 오늘 보합권 마감하면서 거래대금 8위. 그 정도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뭐 다 살아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 딱 두 종목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영하고 ING생명 오늘 다 탈락했고 오늘 종가 8.49% 상승한 FNF 역사적 신고가 유일하게 기록했네요. 섬유주고요. 이게 뭐 디스커버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깨비 공유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전, 그 후 이렇게 움직임이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이제 또 친구들 애들 중학생 뭐 이렇게 학부형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먹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들은 거니까
뭐 요즘 노스페이스가 예전에 막 교복이었잖아요. 근데 FNF가 그 자리를 꿰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디스커버리 뭐 이런 애들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술자리에서. 다음으로 상승률 탑 30 레몬 닥터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률 탑 30엔 상한가는 국제약품 한 종목 들어왔는데요. 관절염 통증치료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미래신약기술개발 지원과제로 선정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위의 에이티넘 인베스트 전일 카카오 측 가상화폐 진출 계획 없음 소식에 14% 급락했는데요. 그래서 급락에 따른 그런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19.17% 상승했고요. 3위의 시노펙스 FPCB 관련 또 수소차 연료 전지 분리막 사업 영위하는 기업으로 전일 27% 급락을 했습니다. 또 사측에서는 베트남 FPCB 공장 인수 이상 없다는 소식과 함께 금일 외인 48만 주 순매수 들어오며 18.48% 상승 마감했고요. 4위의 암니스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중국 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 제공 MOU 체결 소식에 18.39% 상승했습니다. 9위의 고려제약 주력 약품인 치매 치료 예방제 뉴로메드 매출 급증 소식과 함께 치매 국가 책임제 수익 기대감에 11.57% 상승했고요. 12위의 소리바다 최근 그 삼성전자 음원 독점 파트너로 선정 소식 모멘텀에 금일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1위의 아주캐피털 중간 배당 주당 1253원 현금 배당 결정 공시에 11.44% 상승했고요. 12위의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약품 자체 개발 중인 경구용 제일형 당뇨병 신약이 복지부 과제 선정 소식에 11.17% 상승했습니다. 13위의 에이프로젠 HNG 계열사인 에이프로젠의 자체 개발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일본 후생성 판매 승인 소식과 또 에이프로젠 코스닥 상장 재도전 소식에 11.16% 상승했고요. 18위의 한국콜마홀딩스 그 콜마 자회사인 콜마비엔H와 콜마파마의 견조한 성장세와 유전자 정보 바탕으로 맞춤형 화장품 제품 개발하는 유전체 사업 진출 소식에 9.17% 상승했고요. 22위의 FNF 증권가 디스커버리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독보적인 성장 및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후실적 지속 전망 모멘텀 이어지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3위의 INC 국내 유일 사물 인터넷 와이파이 칩 신제품 하반기 매출 발생에 따른 성장 모멘텀 이어지며 8.32% 상승세 이어갔고요. 27위의 HLB 내년 글로벌 임상 종료 예정인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 모멘텀으로 7.90%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28위의 한창산업 리튬이온 대체 차세대 2차 전지 전해액 개발 완료 소식에 7.53% 상승했고요. 금일은 탑30의 제약바이오 관련주로는 국제약품 고려제약, 제일파마홀딩스, 에이프로젠 HNG, 인스코비, HLB 이렇게 6종목이 들어왔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으로는 기가레인, 트레이스, 코이즈, INC, 한양ENG, SN텍, NC트론 이렇게 7개 종목,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SBI 인베스트먼트, 전기차 관련해서는 코스모화학, 한창산업 이렇게 탑30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한 달? 최근 한 2, 3주, 한 달 정도 이렇게 테마주 또는 업종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좋았던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관련주들, 요게 이제 양대 테마로서, 금융주는 탈락했으니까, 금융주를 빼면, 반도체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요 양대 테마주가 계속 우린 더 갈 거야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제 새롭게 최근 한 달 동안 좀 움직임이 좋아진 업종이 제약바이오주, 게임주. 얘네가 야 이제 니네는 좀 쉬어봐 우리가 갈게. 요런 모습으로 지금 거의 2, 3주 한 달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처음으로 야 우리 나도 좀 가면 안 되겠니? 하고 막 이렇게 꾸역꾸역 막 얼굴 들밀려고 하는 애들이 자동차 업종 애들, 그래서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차 또는 부품주들 쪽, 요렇게 정도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고요. 아직 움직임은 안 나왔지만
뭐 시간이 갈수록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내년 6월달 지방선거 앞두고 대선 관련주들,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심해서 점점 저퍼주 대열로 끼고 있는 음식료주들,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딱 만들면은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락 탑10 종목 보면 신흥 SEC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인데 거의 하한가 마감했습니다. 29% 하락. UTI도 역시 오늘 17% 하락. 그래서 이렇게 신규주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오늘 신규주들은 다 박살이 났네요. 그죠? 제가 책에도 썼고 삼박투자법에도 책에도 썼고 팟빵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어. 거미집 이론. 공급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시간 갭이 꽤나 있는 공급일 경우에 수요 공급의 균형점이 바로바로 맞춰지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풍년일 뭐 배추 농사가 풍년이었다. 다음에는 배추를 아무도 안 짓는 거예요. 풍년이라서 가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배추를 안 지면 배추 농사가 이제 흉년 물량이 굉장히 적어지면서 배추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배추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마찬가지로 저는 신규주도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주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는 막 치고 가다가 또 관심이 많을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관심이 없을 때 야 이제 신규주 물리기만 하는구나 뭐 이럴 때 또 신규주에서 수익이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완전히 박살 났으니까 이 종목을 보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신규주들. 어제 브레인 콘텐츠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이게 하이셀이라는 종목이 이름이 바뀐 건데 오늘 11% 하락. 페이퍼 코리아 오늘 감자되고서 상장됐는데 10% 하락. 국일제지 최근 급등을 했는데 주가 급등 사유 없음 공시 나오면서 9% 하락.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27일 수요일인데요. 추석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잘 마무리하고 추석을 잘 보내야 될 텐데, 제가 월요일부터인가 화요일부터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인가 뭐 이렇게 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면 그래도 좀 추석 한가위가 조금 낫지 않을까. 막 폭락, 아니 스트레이트 월화수목금 다 빠지고 추석 맞으면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우리가 떡값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떡값을 다 날려버리는 건데, 근데 지금 그래도 오늘 잘 막았으니까 이제 목금 이틀 남았는데 내일도 또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장마감 분석회의 마치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